중학교 3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교과서 150쪽 신경계 구조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고, 그 중추신경계는 또 이제 뇌와 척수로 나뉩니다. 말초신경계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적으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시험범위였었죠. 우리 마지막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뭐였었죠? 네, 가지돌기, 축작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가지돌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뉴런의 그 종류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 뉴런,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고, 이 전달 순서를 제가 문제로 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다 맞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진 않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은 나오니까, 생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따로 뭐 문제집 풀거나 하실 필요 없이 교과서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리고 저랑 수업하는 내용에서 나오니까 2차 고사 때도 이게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꼭 들으셔서 따로 이렇게 힘들이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보시면은 그 그림 나오는데,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영어를 해석하거나 또는 뭐 기억을 더듬거나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가 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뭐 숨을 쉰다던가 호흡을 한다던가, 이렇게 같은 말이죠. 심장이 뛴다던가 뭐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역시 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부분이 우리가 대뇌 말고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전체적으로 좀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에서 하는 일인데 뇌는 또 어떤 일을 할까?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활동에 관계된 일이니까, 네,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거나 뭐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거나 이런 일들 다 뇌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운동, 심장박동, 그 다음에 동공반사 같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일을 역시 뇌에서 하는데, 대뇌가 아닌 이제 뇌의 다른 부위죠. 거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시면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뉘어지고, 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말초신경계 말씀드렸죠. 말초신경계는 다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교과서 150쪽 그림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뇌랑 척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계이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네, 말초신경계에 해당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여러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네, 그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게 말초신경계고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는 뇌하고 척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뇌와 척수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을 먼저 볼 거니까요. 네, 말초신경계가 다시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입니다. 뇌는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로 나뉘고요. 대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잡한 정신활동에 관계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그림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간뇌는 혈당량이나 체온 등의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는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 중간뇌, 크기가 중간이 아니라 그 안구운동, 우리 눈에 관계되는 역할을 그 일을 하는 게 중간뇌입니다. 그리고 대뇌 밑에 있는 소뇌는
그 앞에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은 그 귀에서 청각에서 소리를 듣는 거 말고 이제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관이 귀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소뇌랑 연결된다고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감각은 대뇌에서 이제 그 연결이 됐었는데 이렇게 평행 감각에 관계되는 것은 소뇌에서 네, 그 관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네, 평형 감각에 해당되는 게 소뇌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의 가장 끝에 있는 척수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심장박동, 호흡운동, 아까 말했던 우리 생명활동에 가장 연결되는 얘는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 연수는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그 부분마다 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각자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연수는 또 마찬가지로 지 역할을 하는데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수에서 이제 명령되어지는 대로 우리 몸에 그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활동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교과서 151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전에 그렇죠. 그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척수는 아까 말했던 그 뇌 끝에 있는 연수에서부터 몸의 아랫부분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척추라고 말하는 곳의 안쪽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척추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뇌는 두개골이 감싸고 있고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아들여 하는 척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로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 배우게 될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5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 그림은 이게 10- 그림 10번인가요? 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시험에 하나는 나오겠죠, 최소한.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별표해줘야 되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뇌, 이게 좀 단면이죠. 좌뇌, 우뇌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 모양으로 생긴 뇌, 이거는 온전히 대뇌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계산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게 대뇌고 우리가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하는 것도 이 대뇌의 활동에 관계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중간에 사이간자죠. 있는 간내 여기서는 이제 혈당량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중간내 여기서는 안구 운동에 관계되는 역할을 하는 동공반사라든가 이게 담당하는 게 중간내고요. 그리고 대뇌 밑에 있는 소뇌가 이렇게 있죠. 소뇌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근육 운동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 감각에 관계되는 역할을 하는 게 소뇌죠.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이 했을 때 몸을 비틀비틀거리고 잘 걷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소뇌가 이제 마비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척수랑 연결된 연수에서 우리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얘네가 연수해서 이걸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 뒷부분을 급소라고 하죠. 여기도 그러니까 생명활동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척수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로가 되고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는 척수가 있어서 크게 여기서부터 대뇌, 중간뇌, 간뇌, 소뇌, 연수까지는 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척수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계속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가장 좋지만 내가 어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적어도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51쪽에 보시면 창의력 키우기가 있는데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요즘 핫하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자동차, 자율주행차,
앞으로 여러분들이 타게 될 자동차일 것 같고요. 인공지능 뭐 AI라고 말하는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나요? 그 뭐 다양하게 아마도 여러분 세대에는 인공지능 이 모든 거를 여러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뭐 공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꼭 로봇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아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뭐가 나와 있을까요? 여기는 웨어러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입구 걸어가면서 이제 뭐 주변 환경 정보 얻거나 피할 수 있는 이거 뭐 마블이네. 마블에 나오는 아이언맨 얘기네요. 그 여러분들이 그 영화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딱 뭐 10년 후다, 20년 후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게 현실이 되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가 끝났고 말초신경계를 볼 겁니다. 말초신경계는 크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쓸까요? 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말초신경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눠지고요. 자, 이 운동신경은 크게 다시 네,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눠지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운동신경입니다. 네, 운동신경. 채성신경은 그 머리에서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제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고 몸 이제 뭐 팔 들어 이렇게 하면 팔 들고 다리 올려 뭐 뛰어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채성신경이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은 내장기관 근육 우리 몸 안쪽에 있는 뭐 소화가 돼 뭐 숨을 쉬어 뭐 심장아 뛰어 이렇게 우리가 대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되는 내 명령에 상관없이 그쵸? 명령 없이 이렇게 내장 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다시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좀 내려갈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엄청 긴장하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막 심장도 빨리 뛰고 뭐 긴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그 위기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알맞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경계가 교감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시험 볼 때 되면 막 긴장하고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그만 뭐 이렇게 긴장하지 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율신경인데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볼 때 만약 긴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몸을 그 긴장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안 좋지만 긴장이 너무 없어도 그게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100% 발휘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장을 하게 해서 최대한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이 끝났어. 뭐 발표가 끝났어. 그랬는데도 계속 막 심장이 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뛰면 그러면 병원 가야지.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 너 이제 그만 뛰어 이렇게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입니다. 좀 보시겠지만 얘네들은 서로 상반돼서 반대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오랜만에 칠판 한번 띄워볼까요? 오랜만에 이게 잘 안 쓰여지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제가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글씨를 자 신경계를 우리 오늘 배우고 있어요. 신경계를 배우고 있는데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좀 다시 한번 써드리는 겁니다. 중추신경은 뭐였어요? 뇌와 척수로
글씨는 좀 봐주세요. 이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선생님 패드가 말을 잘 안 듣네. 자, 말초신경은 다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었었어요. 자, 운동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과 팔다리 막 움직이는 거,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었었죠. 자, 이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오늘 쭉 이렇게 한 내용이 그 어떤 부분인지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글씨를 이게 패드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써졌는데 아무튼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교과서 152쪽을 보시면은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보시고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등골이 오싹하고 등 뒤가 서늘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손발 등에 땀이 나게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흔히 식은땀이라고도 하죠. 땀이 일반적으로 났을 경우에 이 땀이 기화되면서 기화열로 인한 일시적인 기온 그 손이나 몸 주변의 온도가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서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 동공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발에 땀이 나게 되고 입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그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됨이라는 것이고. 네, 자율신경과 그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공포감 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무서워하시나요? 무서워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내가 어떤 뭐 귀신의 집 체험을 갔다 아니면 뭐 흉가 체험을 갔다 뭐 정말로 뭐 혼자 갔다 그러면 좀 무섭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52쪽을 보시면서 써보실까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초신경에서 운동신경 중에서 그 자율신경이 있었고 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었어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공포 안에 들어갔어.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더 활발하게 움직여? 이거는 좀 위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서는 누가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이 공포가 안 했을 때 무서우니까 작용을 하고 이제 나와서는 이제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야.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공포감 안에서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될까? 긴장하니까 동공 크기는 그렇죠 커지겠죠. 그때 호흡도 그렇죠 빨라지고 심장 박동도 막 두근두근두근 빨라지겠죠. 소화가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긴장하고 막 이렇게 뭐 무섭거나 뭐 그러면 소화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공포감 밖을 나왔어? 그럼 안정이 되니까 이제 이런 뭐 우리가 긴장하거나 이런 일이 해결이 됐잖아. 그것도 자율신경이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지.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요. 동공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커졌던 거는 그쵸 작아지겠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심장도 원래대로 느려져서 돌아가겠고 이제 소화도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게 교감신경이 없어도 안 좋고 안 되고 부교감신경이 이게 작용을 안 해도 큰일 나죠. 이게 계속 우리가 막 심장 너무 뛰는 상태로 살긴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과서 152쪽에 적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패들렛에 여기 152쪽에 스스로 하기까지 풀어서 올려주시면은 역시나 수업하신 거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은 중추신경계는 뇌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진 신경계는 뭐라고 했나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은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쓰고 계신가요? 교과서에 쓰셨어요. 이제 제가 패들릿에 올린 거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을 나눠주는 거는 말초신경계였습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었고요. 그쵸? 그 중에서 말초신경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나뉘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밥을 먹은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졸음이 오는 까닭은 뭘까 했는데, 밥을 먹은 상태는 긴장이 이제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긴장이 없어지면 이제 무슨 신경이 작용하는 걸까? 자율신경 중에서. 네, 그렇죠.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긴장이 완화되니까 뇌로 막 가는 피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졸음이 오는 굉장히 뭐랄까 논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항상 오죠. 밥을 먹고 난 다면 피가 뇌로 가는 것보다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극복하시고, 네, 4교시 수업도 극복하시고 수업을 해야겠죠. 뭐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2개 푸시고, 오늘은 숙제가 있는데 그 대면 수업 할 때, 우리 17일 날 등교할 때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일단 2개 풀고요.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까지가 뇌였죠. 네, 뭐였죠? 척수는 네, 뇌는 아니었습니다. 예, 중추신경계에 속하지만 척수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좋겠죠. 너무 쉬운가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율신경 중에서 일반적으로 긴장했을 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에 대처하기 알맞은 상태로 만들어준 신경은, 네, 자율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이었죠? 그렇죠. 교감신경이었죠. 몇 거지죠? 교감신경이었습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었고, 이게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은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린 거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모형 만들기를 과제로 좀 내드릴 생각입니다. 교과서 153쪽을 보시면 그 중추신경계 모형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해갖고 오신 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좀 할게요. 그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은 탐구활동지가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09쪽하고 311쪽? 네, 이걸 이용하셔서 A4 용지에 만들어서 붙여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153쪽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오시면은 제가 걷어서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 거고요. 3학년 4반은 실장이 월요일 날 걷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반들은 제가 들어가서 수업하면서 걷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앞에 1, 2, 3반 제가 들어가지 않는 반도 아마 상호생께서 걷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